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당 김남수 선생의 건강이 희망이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치매 원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더 배가시키는 그 치매 원리도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생활에서 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급 치매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좀 사용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사용은 못 해봤는데 네. 갑자기 체했을 때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침만큼이냐 뜸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잘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뜸의 신비한 효능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 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 아주 기본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선생님, 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되게 뜸이라고 그러면 이제 쑥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불을 붙이는 게 그 옛날에는 크게 이제 떠가지고 이제 막 고름이 나오게 하고 이제 또 고름이 조금 근칠만 하면은 일부러 물을 발라서 고름 나오게 하고 또 이제 고약 같은 거를 자꾸 더 검게 하는 그 고약을 화농고라고 합니다. 그런 고약을 붙여가지고 일부러 자꾸 건드려서 고름이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크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뜯고 있는 그 작은 뜸도 역시 고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쑥의 성분이 들어가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뜸을 할 때는 반드시 쑥에다가 불을 붙여요. 쑥에다 불을 붙이는데 쑥이 햇쑥이 아니고 3년 이상 묵은 쑥이에요. 3년 이상 묵은 쑥 묵어버리면은 아무 냄새도 없어지고 쑥의 성분이라는 거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뭐가 그러면 달라지냐? 그 뜸쑥으로 해서 효과가 나게 하는 게 뭐냐 이제 제일 안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열도가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뜸을 뜰 때는 쑥의 성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또 불로 오니까 뜨거워야 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3년 된 쑥으로 그 뜨겁게 해서 화상을 입혀서 좀 경혈 자리를 자극하여 낫게 하는 것. 이것이 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걸 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뜨겁게 일부러 자극을 주는 게 우리 몸에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자극을 줘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지금 고름이라고 그랬죠. 그 고름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고 그걸 단백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단백질이 그게 뭐가 이제 그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냐면 뜸으로 해서 사실은 고름 만드는 거다. 즉 단백질을 만들어낸 거다. 근데 뜸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을 계란 그 흰자, 두부 같은 거 이런 것이 단백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뜸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조금 색깔이 노랗습니다. 뜸자리 이렇게 띄고 보면은 노랗죠. 그게 그래서 종류가 다른 단백질에 따라서 이종 단백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몸으로 흡수돼 가지고 뇌에 전달돼서 뇌에서 그렇게 조절작용한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요 이게 전통 의학이다 침과 뜸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침은 아마 원시 시대 때부터 이렇게 아프고 결리니까 이렇게 뾰족한 걸로 좀 찌르고 해보다가 발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뜸도 그만큼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이제 뜸도 그 자극은 자극인데 침의 자극보다는 엄청 이제 약한 자극이에요. 침의 자극은 지금 침으로 이렇게 찌르면은 안 아픕니다. 옛날은 큰 침으로 해서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침은 이제 머리카락 같이 가는 침이기 때문에 전혀 아픈 거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뜸은 조금 따끔하죠. 근데 따가운데 자극량은 침보다는 훨씬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극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침은 이제 같은 자극은 자극인데 기운에 대한 자극이고 보이지 않는 뜸은 이제 기운이 아니고 피에 대한 자극이에요. 그래서 피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이제 조절하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과학이 입증을 합니다.
이거는 뭐가 달라졌다라든가 효과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이제 과학이 입증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뜸이고, 침은 안 배우니까 과학이 이제 몰라요. 이제 배우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과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나 이제 기운이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침은 기운을 움직여놨고, 피는 뜸은 반드시 배이는 이제 물체. 그럼 피만 배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호르몬이 뭐니 다 배입니다. 그거를 배이는 물체를 작용시키는 게 뜸이에요. 예. 네. 예. 뜸이라는 게 사실 혈액을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그러죠. 기능을 예. 담당하고 예. 있다는 혈액 조절이죠. 그렇죠. 네. 그런 예. 얘기라고 정리가 예. 되는데 네. 그리고 이 침과 뜸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예. 일침, 이뜸, 삼약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예. 일침, 이뜸, 삼약 그러기도 하고, 네. 예. 일뜸, 이침, 삼약 그러기도 하고, 약은 어디까지나 세 번째고요. 네. 예. 침하고 뜸은 이제 그 앞뒤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거는 역시 효과, 침의 빨리 효과요. 효과를 침과 뜸의 말하는 효과. 거예요. 네. 그래서 침이 빨리 효과 날 때도 있고, 네. 뜸이 더 빨리 효과 날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속효성을 말하는 네. 거예요, 효과를. 그런데 그렇군요. 반드시 약은 네. 한참 있어야 이제 그 효과가 난다는 거죠. 먹고 이제 10분 이상 있어야. 예. 저희가 그걸 지난 말하는 시간 맞아요. 침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침과 뜸은 같은 경혈의 작용을 함으로 결국은 예.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어쨌건 침은 기운의 작용을 하고 뜸은 혈류의 작용을 그렇습니다. 한다는 그 네, 차이점을 물체. 저희가 예. 하나 배웠습니다. 예. 전에 앞서서 예, 예. 저희가 늘 뜸을 얘기할 때 강조하시는 부분이요. 부작용이 없다. 네. 정말 예. 그런가요, 선생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연구해 본 적도 없이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연구를 해봤어. 네. 이 일본에서는 왜 뜸자리가 탈이 안 날까? 예? 왜 이상하지? 그 이제 탈이 안 나니까 그 뜸자리에다가 그 떠놓고는 다른 균을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모든 균이라는 균은 다 집어넣어봤어. 근데 균이 살아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뜸자리가 탈이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균이 못 사니 무슨 탈이 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뜸자리가 탈이 안 난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뜸은 부작용이 없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과 뜸에 대한 것을 이 서양에서는 역시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 의학이다 보니까 그런 철학적인 이론의 바탕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는 게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 침과 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해부학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나를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와 자장학적으로 무슨 특별히 그런 경혈에 전기, 자장의 반응이 있나. 그 다음에 호르몬, 신진대사 이런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 침을 맞으면은 뜸을 놓으면은 무슨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걸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심신 그런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요.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지금 하나의 추세이고요. 동양인 동양대로 전통적으로 몇천 년의 역사가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지금 서양에서는 이런 걸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 하나의 경향이고 추세이죠.